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8일 금요일 아침 10시 2분입니다. 어제 낮에 좀 열심히 놀다 온 피로감과 어젯밤 미국 증시를 좀 늦게까지 봤던 피로감이 더해지면서 좀 오늘 늦잠을 좀 잤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늦잠 안 자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일 하락했던 걸 거의 다 되돌렸죠. 이 이야기는 앞으로 더 상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추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럽 증시는 살짝 하락했지만 하락으로서의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기존 추세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뭐 금리는 조금 오르고 뭐 또 그리고 달러가 뭐 조금 떨어지고 하긴 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기존 추세의 변화의 신호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일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럽 지표는 일단 제외하고 유럽 지표는 뭐 조용했으니까 이 미국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살짝 하회했죠. 예.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좋구나. 미국 경제는 튼튼하구나.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의 낙관론을 좀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살짝 하회해서 사실상 예상치의 부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그렇다. 미국 경제 좋다라는 거를 적당히 잘 보여준 데이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 증시는 저게 이제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발표된 거거든요. 나스닥이었는데요. 나스닥은 이 시점에 발표가 됐는데 지표 발표 직전 지표 발표가 직후 지표 발표되고 나자마자 잠시 이렇게 하락하는 속임수를 5분 봉상에서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시원하게 이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된 상태로 하루 종일 이렇게 장중에도 더 올랐죠. 사실 어젯밤엔 경제지표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구글 덕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겁니다. 이 미국 증시가 어제 거실경제 지표 저런 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이유 혹은 시장 내부적인 이유에서 올랐다고 보는 게 훨씬 더 그게 설명력이 높죠. 구글이 보시면 5% 넘는 상승을 했어요. 이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구글 AI 관련된 재료 이러면서 구글이 좀 급등한 것이 IT 빅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또한 일단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항권이니까요. 왜냐하면 박스권이니까요. 그죠? 어딘가 넘지 못하는 상승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박스권 안에서 조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여튼 근데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끈 측면이 있습니다. 얘가 잘 올라가니까 애플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했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있는 저항을 한번 다시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일단 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저항 돌파 한착한 건 아닌데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한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 음봉이라든가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음봉이라든가 하락 마감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죠. 이건 일단 정석적으로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애플도 어디에 걸려 있죠? 어딘가에 걸려 있습니다. 무거운 저항에 걸려 있고 이게 사실 지금 같은 때는 사실 좀 약간 좀 모든 걸 좀 의심할 필요가 있는 매우 결정적인 때라서 이거 어제 상승은 이게 저항 누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어딘가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락 전환에 대한 그런 불씨 정도는 좀 남아 있다.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그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애플도 이 에너지를 터트렸죠. 이 에너지 많이 모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속임수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로 확 올랐다가도 이게 다시 전환할 수도 있고, 확 떨어졌다가도 확 올라갈 수 있고, 좀 그런 속임수가 많은 때라서 이런 거 물론 위로 더 올라간다는 의미지만 보이는 대로 믿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밤 물가지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시장은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 아직까지는요.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그런 거 하고 일단 위쪽으로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까지는 일단 아닌 것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오늘 밤이 좀 중요하겠다 싶죠. IT 빅테크 구글의 어떤 좋은 영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AI 얘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삼각 수렴형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나스닥이 올랐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 어제 미국 증시는 사실 뭐 구글이 살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에 영향도 있었지만 경제 지표보다는 저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주식 시장에 뭐 좋은 재료가 있어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비교적 다 뭐 전반적으로 다 강한 상황이긴 했는데 어젯밤에도 그런 순환매의 좀 냄새는 조금 나긴 나더라고요. 이 분봉상으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러셀 지수의 움직임과 나스닥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흐름들이 가끔 가다가 좀 분봉상에서 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자리에서 러셀 지수가 훅 올라오면 나스닥이 훅 빠지고 그런 움직임들이 일부 좀 눈에 띄긴 해서 재밌었습니다. 약한 순환매의 흐름도 좀 어느 정도 좀 지속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강한 순환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하여튼 약하게 순환매는 조금씩은 뭐 돌고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시장에서 봤던 순환매가 끝난 뭐 그런 모습과는 또 달리 순환매의 또 지속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죠. 좁은 박스권 안에서 방향성이 없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방향이 좀 어떤 뭐 방향성이라든가 시장이 이런 돌아가는 흐름들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어제 사실 이제 어제 아시아장에서 있었던 일이긴 한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약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갖고 미국 본장에서도 달러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달러가 약하니까 당연히 엔화 강세 이런 거 나타났다. 그러면서 엔화가 좀 급락을 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 본장에서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대폭락하는 이런 일이 밤중에 있었고, 지금도 이 엔화의 대폭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죠. 엔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거를 그냥 투기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요인에 의한 뭐 발작 이런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일단 뭐 언론에서 이런 재료를 찾아서 붙이긴 하더라고요. 말이 되긴 됩니다. BOJ 정책 전환 가능성 반영이라면서 이렇게 금리가 푹푹 떨어진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BOJ 정책 전환 가능성 반영이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우에다 총재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뒤에 금리를 0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올릴지, 단기 금리는 어떤 속도로 올라갈지는 그때 경제 및 금융 국면의 그때 경제 및 금융 국면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긴축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어, 뭐 이런 냄새를 살짝 풍긴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뭐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죠. 왜 지난번에 지지난주였나 그 연준 월러 의사가 처음으로 그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실 시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억나시죠? 연준 월러 의사가 연준 위원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몇 년 만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능성을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 뒤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강할 수도 있다는 건데, 하여튼 우에다는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시장에 뭐 엄청난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은 잘 하지는 않는데, 근데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직접적으로 양적완화 종료에 관해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일단 언론에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우에다 총재 발언만 갖고 이렇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그죠? 아시다시피 요즘에 금융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정상의 범주에서 좀 많이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지금 금융시장입니다. 독일 증시 오르는 거, 금리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는 그냥 좀 투기적인 거에 의한 기술적인 요인, 물론 우에다 총재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런 투기적인 요인이 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제가 기사에는 안 띄워놨는데, 어제는 일본에서 국채 입찰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30년 국채 입찰을 진행했는데, 30년물 장기 국채 입찰 진행했는데 그게 예상보다 좀 입찰이 부진했대요. 그래서 일본 금리가 좀 크게 오른 것도 이거에 좀 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고는 있자고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무런 재료가 없진 않고, 재료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뭐 그런 재료 없이도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런 거는 그냥 투기로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설명력이 높을 것 같다
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국채 입찰 부진과 우에다 총재의 발언 등으로 해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알고 일단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방향 전환을 위한 기존 추세의 전환을 위한 어떤 뭐 슈팅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어떤 급등 급락 이런 것들이 속임수일 가능성을 좀 머릿속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역발상을 좀 매우 강하게 좀 가져갈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몇 주간 우린 그런 생각을 좀 했지만 지금 와서 이제 포기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와중에도 이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포모는 안 됩니다. 그죠? 포모. 이번 기회를 놓칠까봐, 이번에 돈 벌 기회를 놓치면 안 돼라는 그 포모, 어제 말씀드렸던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아유, 뭐 버스 놓치면 다음 게 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나 기회는 그죠?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예. 굳이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기회는 언제든지 있고,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고 뭐 계속 열리니까요. 중요한 건 나의 판단력과 나의 용기, 그 순간적인 그 용기, 그런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조금 좀 마음 좀 크게 먹으시고, 아유 못 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배짱 부리는 마인드가 좀 필요한 때라고 봐요. 하여튼 근데 굉장히 중요한 때까지 왔죠. 이런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좀 냄새가 좀 굉장히 좀 꾸리꾸리합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심증에 불과한 겁니다. 심증. 저런 거를 방향 전환의 뭐 어떤 뭐 신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금리가 상승한 거는 뭐 BOJ의 정책 전환 가능성과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일본 금리의 상승, 그런 것들이 또 동반으로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증시에는 안 좋은 조건이죠. 그죠? 미국 금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물 국채 금리. 그래서 금리가 조금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금리 역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약간 좀 이 거래일 연속 좀 투매가 나타나는 좀 그런 흐름이 좀 살짝 좀 그런 낌새가 좀 살짝 있긴 있어서, 이런 거는 뭐 기술적으로 지금 투기성이 좀 강화가 돼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런 설명이 역시 좀 더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뭐 물론 뭐 오에다 총재도 있고 뭐도 있고 했지만, 역시 투기적으로 설명하는 게 지금 투기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금리 베팅을 할 수도 있어서 좀 집중해서 좀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젯밤에 실질적인 금리 움직임은 사실 장 초반에 미국 증시 시작할 때 이미 금리가 올라서 출발했어요. 이미 꼬리 부분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금리가 좀 되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금리는 뭘 했냐?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하방 경직성을 약하게 확인한 것은 지난번에 이런 하락세가 비교적 좀 슈팅성 기미가 좀 있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하루 정도, 이건 의미 있는 그런 강력한 매수세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그 변동성이 좀 터진 끝에 나온 이런 상승이라서 어떤 전환의 가능성을 조금 좀 내포하긴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밤 뭐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하여튼 뭔가 기대를 해볼 만한 뭐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젯밤에 사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이미 올라서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라간다라고 추격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금리가 조금 좀 내려오는 걸 기다렸고, 장중에 어딘가에서 장 초반에 새벽 1시쯤까지 해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더라고요. 한 쌍바닥 정도 보이더라고요. 장 초반에. 장 초반 한 30분쯤에 그랬나? 그래서 장 초반 30분쯤에 한번 금리 상승에 한번 진입을 했었다가 시가를 못 넘더라고요. 미국 증시가 시작했던 그때 당시의 금리 상태, 그 시가를 두 번인가 돌파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못 넘더라고요. 빨리 시가를 돌파한 척 해야 금리가 시원하게 오를 수 있는데 여기 넘지 못하는 걸 보고 나서 그냥 이제 적당히 치워버렸습니다. 약간의 수익, 0.1% 이 정도의 수익, 한 호가, 두 호가의 수익, 그 정도로 그냥 적당히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금리가 쭉 빠지다가 다시 오르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있긴 있는데, 별 상관은 없다. 어차피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된다고 해서 들썩들썩 할 거거든요. 오늘 밤에는 좀 진입할 생각이, 오늘 밤에도 좀 금리 상승에 베팅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어쨌든 이런 양봉을 완성을 시키면서 여기 어딘가 4.1북은 어딘가는 여기 어딘가는 일단 그래도 지지력이 있구나. 이거 밑으로는 하락이 더 진행되기 어려운 모양이구나 라는 거를 어젯밤에 좀 살짝 확인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확인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만약에 이제 장중에 뭐 고용지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서 들썩들썩 하면은 그럼 이제 위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거래일 동안은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양봉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어떤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젯밤 조금 공격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그냥 일단 도망 나오게 됐습니다. 금리는요.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즘 슬슬 좀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는 올라갔죠. 뭐 물론 금리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는데 금리와 이 좀 전에 보셨던 저기 달러 엔 환율 폭락했잖아요. 원래 얘네 둘이 같이 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같이 둘이 손잡고 가는 애인데 어제 일본에서 그런 일을 하는 바람에 지금 보시다시피 움직임이 디커플링이 좀 많이 좀 심화가 됐죠. 그죠? 엔화가 대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거 이렇게 기존의 흐름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떤 추세 전환의 뭐 단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국제유가 이런 것도 국제유가는 참 뭐 지금 금리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동조가 되고 있긴 하네요. 그죠? 뭐 이런 건 뭐 특별하게 뭐 드릴 이야기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저기 금리와 엔화의 움직임이 디커플링이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어떤 변화의 신호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 정도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죠? 어제 그렇게 해서 달러 약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 하지만 이쪽 어딘가에 일단은 지난번에 여기를 돌파 한착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좀 비교적 튼튼한 바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이제 눌림시 매수 해볼 만한 일단 뭐 그런 근거는 있는 상황이 아니냐 싶습니다. 오늘 밤에 중요하겠죠. 오늘 밤 고용지표를 가지고 시장이 좀 오늘 밤에 좀 들썩들썩 할 수 있으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구글 덕분에 나스닥은 신나게 올라와갖고 이런 식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전일 하락한 거 다 되돌렸죠. 전일 하락한 걸 전일 하락했던 시가가 여기였죠. 이 16,037인가? 그 자리가 어떤 어제 시가 뭐 혹은 고가 부근이었습니다. 여기를 돌파 한착했잖아요. 그죠? 넘어갔으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앞으로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어제 나왔던 음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인데 이거를 어제 장대 양봉으로 감싸버렸으니 이거 뭐다? 더 올라간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게 박스권, 이 오랜 박스권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30분봉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번부터 이렇게 나스닥은 흐름이 축축축 처지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이 전날 이렇게 특정 저항에서 이렇게 훅훅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젯밤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어떤 제가 생각했던 그런 평상시 상황이 있죠.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추격을 한다라는 그런 전략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그런 전략에는 일단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진입했어요. 약간 좀 생각을 좀 다르게 진입을 좀 했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존의 방법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지점을 잡으려는 시도 올라가면 반등시 매도 혹은 이제 떨어지면 추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최근에 이런 움직임 또 그리고 나스닥이 최근에 움직임이 이렇게 좀 제한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약간의 좀 전략을 좀 어젯밤에 바꿔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스닥이 언제든 오버슈팅 대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위험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찔끔 들어갔다 찔끔 팔고 나오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약간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야 봐라 나스닥이 이렇게 한동안 못 올라가고 있고 위쪽으로 오랫동안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얘가 영 못 가고 있으니 그래 어느 정도 특정 가격대가 오면은 그냥 이제 매집하는 스타일로 한번 조금 바꿔보자. 지금 시장 상황이 보시다시피 너무 오랫동안 일봉인데 박스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위쪽에 분명히 의미 있는 저항들도 좀 많이 만들어 놓긴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하방 진입의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어젯밤에 가만히 있다가 16,000 정도에서 일단 하방 진입을 그냥 했습니다. 지금은 살짝 손해 중이겠죠? 그러나 뭐 어젯밤엔 손절도 안 걸고 그래서 그냥 잤어요.
이 정도쯤에서 일단은 그냥 하방 진입을 좀 했고, 예, 그냥 잤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제가 또 가만히 있지도 않았어요. 장 초반에 이 한번 훅 급등할 때 위에서 또 한번 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 튀어나오는 것 같길래 후다닥 또 본전에 팔아버리고, 여기서 한번 살짝 진입을 했었다가 후다닥 팔아버리고, 장대 양봉 튀어나오고, 다시 어떤 제가 생각했던 중요했던 뭐 이런 저항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그냥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해서 뭐 그냥 그 손절도 안 걸고 잤다고요. 왜냐하면 이 정도 가격대는 이제 경험상으로 매력적인 어떤 진입 가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뭐 이 정도는 뭐 감수할 수 있어, 이 정도 손실은 감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손절도 안 걸고 잤다 이겁니다. 16,000 부근에서 하여튼 뭐 싸움을 진행하다 제가 잠든 뒤에 한 번 더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50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리비리하고 있죠. 오늘 밤 고용지표 나와서 들썩들썩 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좀 견뎌보려고 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니까 지난 몇 주간 이렇게 답답한 모습들 보이고 위쪽에 저항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까 이거 믿고 일단 그냥 베팅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예, 그 전날 진입하나 아니면 어젯밤 진입하나 어쨌든 뭐 가격은 비슷하게 제가 생각하던 그런 가격대에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뭐 완벽하게 뭐 100점 진입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대충 뭐 그럭저럭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진입이라고 일단 아직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분명히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좀 전략을 바꾸면서 이제 기존의 저항들을 믿고 진입하는 전략으로 지금 약간 수정을 해서 그런 건데, 이게 사실 어젯밤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하방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좀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 하방 진입의 근거가 이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일 하락했던 거 요걸 다 되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강한 매수세 등장을 의미하는 거고, 평상시였으면은 이건 하방 진입하면은 안 되는 거긴 합니다. 지금 하방 진입을 하는 건 지난번에 이 매도세를 많이 누적시킨 거를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봐와서 알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의 상태가 좀 많이 제한된 걸 알기 때문에, 고용지표 직전에 좀 어떤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기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조금 위험을 좀 감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여기 16,000 그 수요일 날이었죠. 어제가 이틀 전에 제가 아쉬웠다라고 한 날, 요날 16,037인가에서 한번 탁 꺾였거든요. 37이 어디냐면은 여기 지난번 여기 개파락했던 그 자리입니다. 이날이 금요일이고요. 이날이 월요일입니다. 여기가 금요일 구간, 여기가 월요일 구간인데, 월요일 날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큰 갭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매물대가 없었던 구간인데 결과적으로 여기 터치하면서 갭을 메운 셈입니다. 여기 있던 갭을 메운 거고요. 그리고 어젯밤엔 또 갭 상승을 했네요. 그죠? 여기 어딘가 이제 또 그 서운한 또 매물대가 좀 빈 공간이 또 생기긴 했네요.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뭐 16,050 뭐 이런 데 저항이고요. 16,100 저항이고요. 16,200 이런 데 저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 16,000에서 한 16,100 이 정도 사이면은 그래도 좀 하방 진입이 좀 어떤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서 일단 뭐 견뎌보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아래쪽으로 지금 이 어제 분봉에서도 좀 보이긴 하는데요. 어제 보시면 한 15,890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주춤 했어요. 지금 여기가 또 중요한 또 기준이 또 되고 있긴 합니다. 이 자리가 좀 비교적 좀 의미가 있긴 해요.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또 와르르 아래쪽으로 또 많이 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 대략적으로 15,900 이 자리 붕괴되면은 조금 좀 쏟아질 수 있고, 이 자리가 좀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5,900과 16,100 정도 사이에서 지금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뭐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버텨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젯밤에도 재밌더라고요. 장 초반에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지수가 5분봉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러셀 지수가 장대 양봉이 훅 튀어나오니까 나스닥에서 장대 음봉이 훅 튀어나오기도 하는 등, 하여튼 아직도 순환매의 흐름이 조금은 살아는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알고는 있자고요. 아직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닌데, 하여튼 조금은 살아있다.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특별한 거 없죠? S&P도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전일 하락했던 거 다 되돌렸으니까 이거 추가 상승 가능성 놓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얘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아, 어딘가를 못 넘어가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강력한 상승을 이야기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좀 빼딱하게 생각할 필요도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밤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조금 좀 긴장이 좀 되긴 하네요. 하여튼 금리 상승에 좀 베팅을 좀 오늘 밤에 이제 마저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금리는 어젯밤에 그렇다고요, 그죠? 금리는 이 선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증시 개장했을 시점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점이었다고요. 이 정도 시점. 이 정도 시점이 미국 증시 초반입니다. 미국 증시 초반에 이미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서 이게 금리 뒤집어 놓은 거죠. 어느 정도 올라서 출발했다고요. 장중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금리가 다시 떨어져서 금리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했고 다시 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어젯밤에 한 거는 뭐냐? 금리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거예요. 여기 이 정도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지표가 고용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위쪽으로 한번 쳐 올리면은 이쪽 부근에서 어느 정도 하방 진입을 해볼 생각이 있다. 어젯밤에는 어떤 기준을 확인을 한 겁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요렇게 이 정도 가격에서 하방 진입을 했었다가 이거 금리 상승에 베팅을 했었다가 하방 경직성 보이는 거 확인하고 적당히 짧게 살짝 이익 내고 나왔다라는 거. 근데 뭐 이익이다 수익이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익이다 뭐 손해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은요 뭐 벌어봐야 얼마나 벌고 박스권에서 까여봐야 얼마나 까이고 그런 거죠.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잘 지켜봐야 됩니다.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코스피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은 또 올라가고 있는데 큰 갭상승. 오늘도 또 원웨이 상승이 가능한 건 아는데 미국 증시하고 또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요즘 재밌는 게 나스닥하고 판박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얘도 사실 그래요. 얘도 사실 이 보시면은 전일 상승을 완전히 다 되돌리고 있고 전일 고점도 넘어서는 강력한 갭상승을 했는데 이러면 오늘 원웨이 상승이나 이런 대폭등도 가능하긴 하단 말이죠. 또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너 삽질을 했잖아. 지난 일주일 동안 너 힘겨워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보면 하방 진입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런 저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진입도 조금 뭐 공격적이지만 뭐 할 수는 있다.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지만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코스피도 사실 가만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매력적인 하방 진입 포인트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밝혀지긴 했죠. 왜냐면 여기서 몇 주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좀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이게 지금 이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위험 관리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일단 정석은 그거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뭐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이나 뭐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사실 좀 굉장히 굉장히 위험 강수를 세게 하는 고위험한 투자 방법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위험 감수를 좀 덜 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은 막 설칠 때는 아닙니다.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막 설칠 때는 아니고요. 위험 관리가 좀 우선이긴 한데 아무튼 위험 관리를 할 만한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만큼 지금 막 조금 좀 무리하다 싶게 들이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때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열심히 해보자 조금 더 위험 감수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는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좀 이야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잘 좀 참고를 해서 좀 걸러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뭐 아니면 돌아서 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 사실 좀 몸살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석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자리가 가지는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이게 투자자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들이대 볼 수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은 뭐 한 번쯤 까이더라도 들이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둘 사이의 밸런스를 좀 잘 맞춰서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투자 성향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와 저만의 생각을 이제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취사 선택 잘 하셔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 밤까지 이제 계속해서 또 야근을 써야 되겠죠. 그죠? 야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 고용지표 그걸로 인해서 이 오버슈팅이 한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예를 들어 뭐 독일 증시 굉장히 무섭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젯밤 조정 나오고 있는데 그런 조정을 계기로 어마어마한 불꽃놀이를 더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잘 되면은 굉장히 잘 될 수도 있는데 못 되면은 또 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게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경험적으로 위쪽으로 저항이 많이 쌓여 있는 걸 알아서 증시가 올라가면 얼마나 더 올라갈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좀 하여튼 굉장히 위험이 많은 거는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틀림이 없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좀 낮에 좀 건강 관리들, 좀 체력 관리들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